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고1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기술지문입니다. 동형암호. 자, 일단 1문단 빠르게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분석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지금 데이터는 암호화가 돼 있죠. 그죠? 다 암호화돼서 서버에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전환하면 반드시 끊어줘야 돼. 자, 그리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자, 그럼 보니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있잖아. 암호화된 데이터가 통계 처리를 위해서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래 복호화, 원래대로 복호화를 한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뭐가 있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뭘 위해서는, 연산을 위해서는 원래 암호문을 복호화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과정에서 비밀키라든가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게 유출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걸 선생님이 비유를 하면 어떤 거냐면, 공개키 암호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런 거야. 은행에 금고가 있어. 근데 그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연산을 하고 싶어. 근데 그 금고에 있는 돈을 그대로 다 뺀 다음에 지금 얼마 있는지 세고 다시 금고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지? 돈이 털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건 거야.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은행 금고가 있으면 그 금고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로 계산까지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 그지? 암호문 그 상태로 그대로 연산을 했을 때, 그리고 원래 그 원문을 연산한 값이랑 똑같다면 너무 퍼펙트한 거잖아. 그죠? 금고 열어보지 않고 내가 돈을 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얘가 지금 한 개를 갖고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냐? 동형 암호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잘 봐봐.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 기술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 그럼 기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연산을 할 때 복호화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냥 암호된 상태,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하고 싶은데 그럼 더 안전하니까. 그지?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동형암호라는 것의 포인트는 바로 어떤 거냐면,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얘 포인트는 어떤 거냐?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뭐가 가능한 거냐?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해도 있잖아. 원문을 그대로 연산한 거랑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키포인트인 거야. 내가 금고에 있는 걸 금고를 열지 않고도 지금 그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퍼펙트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이 문단으로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럼 동형암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동형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동형성은 뭐냐?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을 했을 때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동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 같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서 예측했던 대로 어떤 거냐면, 암호화 한 상태로 연산했을 때의 결과값이랑,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원문 그대로 연산했을 때의 결과값이 똑같은 거, 그게 바로 동형성인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하지 않아도, 복호화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지금 계산을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결과까지 똑같은 거니까 좋은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이 없이, 자, 그래서 동형암호에 뭐가 나타나냐?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지. 연산 횟수에 제한이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만 동형성을 가져.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구분 동형암호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얘는 횟수에 제한은 없다. 근데 특정한
하나의 연산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더하기만, 빼기만 이것만 할 수 있어. 근데 뭐는 없어? 횟수 제한은 없는 거야. 그리고 끊어줘. 이런 거 읽을 땐 열거되는 정보는 명확하게 끊어가면서 읽는 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내용일치 문제 파악할 때 편해요. 자, 그리고 연산 종류하고 상관없이 횟수만. 그럼 이제 앞에 거하고 어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지. 제한 동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에 제한이 없는 거냐? 연산 종류에는 뭐가 없어? 제한이 없는 거야. 근데 연산에 뭐에는 제한이 있는 거냐? 횟수에는 제한이 있는 게 바로 뭐야? 제한 동형인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또 끊어줘야 돼.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느냐? 완전 동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 완전 동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는 일단 횟수 제한은 없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주로 하는 연산이 뭐냐면 덧셈하고 곱셈인가 봐. 거기에 동형성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횟수는 무한히 가능해. 근데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덧셈이랑 곱셈인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에만 가능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완전 동형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땐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끊어가면서 읽는 거야. 내가 읽을 때 100% 기억을 다 못하잖아. 문제 풀 때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잘 해놔두면 뒤에 쉬운 문제 하나 있죠. 몇 번 문제야? 거기에 첫 번째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정답이 바로 1번이 딱 나타나는 거야. 제한 동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연산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 근데 1번 선택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다. 그럼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건 뭐였어? 부분 동형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빠르게 판단이 가능해. 끊어가면서 읽기.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3문단으로 우리 가보니까 완전 동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암호화에 사용된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 완전 동형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고 있구나. 그럼 두 가지가 바로 뭐하고 뭐가 되는 거냐? 거기 보니까 격자 기반 방식이라는 거랑 그리고 CRT 방식이라는 게 있대. 그럼 일단 글은 순서대로 쓰니까 뭐부터 설명? 얘가 바로 기억이죠. 얘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라는 게 있나 봐. 그 격자 문제를 응용해서 나온 게 바로 격자 기반인 거야. 그럼 이 방식은 일단 잘 봐봐. 원문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봐봐. 원문을 일단 뭐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냐? 비트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알잖아. 우리 봐봐봐.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바로 뭐야? 10진수지.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때? 0하고 1하고 그렇게 이진수로 바꿔서 쓰잖아. 그래서 비트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원문을 일단 뭐로 바꿔? 비트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각각의 비트를 각각 비트를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해? 개별적에다 비추는 거야. 하나하나 따로따로 뭘 한다? 암호화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딱 봐도 어때? 원문이 있어. 근데 그거를 비트로 바꿔. 근데 컴퓨터는 이준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비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걔네들을 또 어때? 하나하나 따로따로 암호화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어? 데이터의 양이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러니까 봐봐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둘로 나눴다는 건 뭔가 하나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게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개되는 기술 지문이 많거든.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 봐. 그러면 얘는 뭐가 있는 거냐? 암호키 P가 있어. 그리고 임의. 우리 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무거나야? 아무거나. 그래서 임의에 정수를 곱해. 그래서 이 곱에다가 플러스 뭘 더하는 거냐? 원문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이 과정에서 있잖아. 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추가를 하는 거냐면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작위야. 무작위에 일부러 오류 값이라는 걸 추가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높아지니까? 안전성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니까.
되지?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류값은 커지게 돼.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오류값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특히 곱셈은 어때? 단위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을 하지. 그러면 뭐가 불가능해? 복호화. 복호화가 뭐야? 원문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거든.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류값을 추가를 하는데 요걸 또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이제 4문단에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 여기 나타나 있는 요 격자 기반 방식에서 오류값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있죠?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로 어때? 3문단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 방식이 바로 어떤 거냐? 부트 스트래핑이라는 걸 거쳐야 된대.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부트 스트래핑은 도대체 뭐냐면 일정 횟수에 일정이란 말에다 실구는 거야. 어느 정도 했어. 그래서 덧셈이든 곱셈이든 연산을 수행을 해. 그럼 암호문에다가 오류값이 누적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암호 기록. 자, 그래서 다른에 답이 출구는 거야. 항상 독해할 때 뭐가 중요하다?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이 중요해. 뒤에 선택제도 딱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암호키라는 걸로 뭐라는 거냐? 기존에 있었던 해당 암호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암호키 뭐가 있었어? 키가 있었잖아. 얘네들을 다시 뭐라는 거야? 암호화를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은 또 어때? 복호화를 해. 그래서 우리 이전 암호문 있었죠? 그럼 걔네들은 뭐라는 거야? 원문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복호화를 해. 그러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이 복호화를 하는 거니까 오류 값이 뭐 되겠어? 제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이때 새로운 암호문 우리가 봐봐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져. 근데 물론 얘도 똑같이 뭐가 있기는 해. 오류값은 추가되지만 분명히 나와 있죠. 얘는 오류값이 없는 게 아니야. 얘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오류값이 추가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오류값을 추가해야 되는 게 격자 기반의 본질이에요. 왜냐? 그래야지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치? 근데 오류값이 추가되긴 하지만 크기가 기존에 있던 누적된 것보단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부트 스트래핑을 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뭐가 가능해? 연산은 가능해진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요거랑 연결된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인 거야? 우리 어때? 두 번째 문제. 알겠죠? 부트 스트래핑에 대한 문제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1번. 당연히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보다는 곱셈에서 어떻게 써? 더 빨리 시작되겠죠. 왜냐면 단위가 커지게 되니까. 그리고 2번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3번 이전 암호하고 뭐가 달라? 여기 딱 나와 있죠? 다른 암호키. 항상 독해할 때 뭐 다른, 같은 이런 말들을 똑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4번 선택지. 그러면 이 부트 스트래핑 과정을 거치면 이전에 암호화된 암호문은 당연히 어때요? 복호화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왜냐면 새로운 암호문에도 당연히 뭐는 있어. 오류값은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다만 이건 다 원래대로 돌리면서 오류값 추가한 거니까 기존보다 어때? 단위가 지금 작은 거잖아. 그래서 적절하게 부트 스트래핑을 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은 가능해지는 거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자, 근데 이 방식은 아까 연산은 계속 가능해. 알겠죠? 지속적인 연산은 가능해. 근데 우리 봐봐. 비트별로 암호화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어. 그지? 원문에 비해서 암호문의 값이라는 게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지금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럼 5문단은 뭐구나. 격자 기반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지? 그래서 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 계속 거쳐야 되니까 뭐 할 수가 있는 거냐? 연산 속도가 뭐 할 수 있어? 느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CRT 방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술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보통 2개 이상 소개를 하잖아. 그러면 기존에 뭔가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새롭게 등장하는 애들은 기존에 있는 문제를 뭐 해줘야 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의 격자 기반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건데, 봐봐, 이거랑 연결되잖아. 비트 단위로 개별적으로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또 연산 속도는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린 당연히 어때? CRT 방식이라는 건 뭐겠어? 아마 요거를 보완한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오문단지로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문단이에요. CRT 방식. 그래서 최근에 얘가 바로 니은인 거죠? 효율성을 개선한 게 바로 CRT 방식인 거야. 그럼 이거는 잘 봐봐.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눠. 자, 그럼 봐봐. 얘 한번 해보자. 얘는 원문을 뭐로 나누는 거냐? 암호키로 나눠. 알겠죠? 됐지? 그리고 그 암호키는 뭔 거냐? 정수인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암호키로 나눠서 그 나눈 나머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이 뭐가 되는 거냐? 얘가 암호문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잘 봐봐. 이거 독해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뭐겠어? 우리 봐봐. 비문학 독해할 때 주의할 점이 개념 구분하는 거거든. 원문 있어. 암호키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암호문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CRT 방식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원문을 특정한 지금 정수값인 암호키로 나눠. 그리고 그 나머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암호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암호문으로 이용해. 그러면 이 나머지 값에서 뭐가 가능한 거야? 얘에서 원문이 뭐가 가능해? 요렇게가 복호화가 가능한 거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암호키의 개수라는 것은, 그럼 여기에 암호키 아까 있었잖아. 그럼 요 암호키의 개수는 어떤 거냐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야. 그리고 각각 원문마다 암호키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당연한 거죠. 잘 봐봐. 암호키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지지. 왜냐? 원문을 암호키로 나눈 게 뭐니까? 암호문이니까. 그지? 그럼 암호키가 2개야. 그럼 당연히 암호문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는 거. 그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암호키가 이제 얘 들어주는 거야. 2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결과 연산. 잘 들어. 포인트는 바로 뭐 했었더라? 우리 요거야. 동형성이라는 것은 뭐냐? 암호화했을 때 연산한 결과랑 그리고 원문을 연산한 결과가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암호화했을 때 연산한 결과랑 그리고 원문 연산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똑같아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암호키가 몇 개가 되는 거냐? 2개일 때 얘네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 암호키 있잖아. 얘네가 있잖아. 서로 소야. 알겠죠? 우리 서로 소가 어떤 건지는 다 알겠지만 뒤에 또 해설에도 그 뒤에 뜻풀이에도 나와 있지. 그지? 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없는 거. 공약수가. 자, 그래서 서로 소인 임의의 정수 P와 Q가 있어. 자, 그럼 이 P하고 Q가 임의의 정수야. 얘네를 암호키로 정한 거야. 그리고 정수로 된 원문이 있겠죠? 그럼 원문 A하고 B가 있어. 그 원문이 2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그것을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냐? 거기에 지금 보면 A, 잘 들어. P로 나눈 값.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를 암호키 Q로 나눈 값. 알겠지? 근데 이게 나머지야. 알겠죠? 그 나머지 값이 뭐가 된다 그랬어? 암호문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B를 P로 나눈 나머지가 있겠고 그리고 B를 어때요? Q로 나눈 나머지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이 바로 뭐가 돼? A하고 B의 암호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아까 우리 했었죠? 원문을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이 뭐가 된다? 암호문이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뒤에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랑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일단 지우고 여기다가 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 거야. 자, 그리고 그림처럼 거기 뭐가 나타나냐?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P, APP, 그리고 AQ와 BP끼리 서로 뭐라는 거냐?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끼리 덧셈을 하는 거야? 암호문끼리 덧셈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포인트가 바로 뭐야?
암호문끼리 덧셈을 했을 때의 결과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원문을 덧셈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서로 덧셈을 수행해.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암호키보다 크잖아. 그럼 한 번 더 암호키보다 지금 어떤 암호키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어때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어때? 연산 수행했을 때도 그 나머지 값은 당연히 어떤 거야? 암호키보다 작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연산을 하면서. 됐지?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있어. 그치?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뭐야? 자, P로 나눈 나머지 값 더하기 B를 또 P로 나눈 나머지 값. 알겠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A를 또 Q로 나눈 거. 그리고 얘도 어때? Q로 나눈 거. 알겠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냐? 결국 잘 봐봐. 그럼 요렇게 했어. 그지? 그럼 그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지금 원문 A하고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B하고 Q로 나눈 나머지 결과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봐. 잘 봐. 요거야.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한 결과랑 원문을 연산한 결과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때? 그걸 만족시키는 거야. 알겠죠? 잘 봐봐. 얘네들은 어떤 상태야?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을 한 거야. 그치? 근데 원문 상태로 내가 연산을 해. A 더하기 B가 있어. 페레피로 나눠. 그치? 그 나머지 값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A 더하기 B가 있어. 그리고 그걸 어때? Q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포인트가 이건 거야. 암호한 상태로 연산한 결과랑 그리고 원문을 연산한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뭐로 설명을 해줄 거냐. 자, 우리 보기 나와 있는 문제 있죠? 그지? 그래서 CRT 기반 방식. 그럼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원문 연산을 할 거야. 뭐 더하기 뭐냐? 27 더하기 뭐가 돼? 15가 돼. 그럼 잘 봐봐. 그럼 27 더하기 15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2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CRT 방식 그대로 끌고 올 거야. 지금 여기에서 봐봐. 암호키 두 개를 몇 개로 정한 거냐? 여기 보니까 암호키가 11이랑 13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10이라고 13은 당연히 뭐예요? 서로 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까 우리 어땠어? 암호키를 지금 나눈 나머지 값이 뭐가 돼? 암호문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27을 얼마로 나누는 거야? 11로 나눠. 알겠지? 그치? 그럼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돼. 자, 우리 노란색으로 쓰는 게 바로 뭐야? 나머지 값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암호문인 거야. 자, 그리고 27을 얼마로 나눠? 13으로 나눠. 그치? 그럼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얼마인 거야?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치? 자, 그럼 이것도 해볼 거야. 15가 있어. 그럼 얘를 지금 11로 나눠. 그럼 나머지 값이 얼마야?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15를 13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봐봐.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가 지금 봐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다 어떤 거야? 나머지 값인 거고 그게 바로 뭐가 돼? 암호문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어땠어? 요 암호문끼리 뭐라는 거야? 연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여기가 지금 봐봐. 11이라는 똑같은 암호키로 뭐 하네야? 암호화를 한 거잖아. 그러면 요 암호문끼리 연산을 해. 그럼 얘네끼리 뭐 해봐? 더해봐. 알겠죠? 그죠? 그럼 얘네끼리 더했을 때 얼마? 얘 9가 나오죠. 됐지? 그리고 얘네끼리 더했을 때 얘 얼마 나와? 3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봐. 얘네끼리 더했을 때 결과값이 얼마가 나왔어? 9가 나왔어. 그치? 그럼 그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 잘 봐봐. 여기 어디 왔어? 우리 봐봐봐. 원문 연산했을 때 결과값이 얼마인 거야? 40인 거지. 그치? 그럼 42를 우리 암호키 얼마로 나누는 거야? 11로 나눠요. 알겠죠? 그치? 그럼 42를 11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9가 나오죠.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그죠? 그리고 또 해볼까? 41을 또 얼마로 나눠? 13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럼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죠. 그치?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봐. 원문끼리 더해서 나와 있는 요 결과값을 뭐 한 거야? 지금 암호키로 나눠서 나오는 나머지 값이랑 됐지?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암호키끼리 결국 지금 계산한 값이랑 결국은 뭐가 돼? 똑같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뭐야? 요거 지금 이거잖아. 암호한 상태 연산한 결과랑 원문 연산한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 됐지? 그래서 바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 거기 A 나와 있는 보기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딱 봐봐. 1번. 가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지금 어때? 암호화를 해. 그럼 당연히 어떤 거야? 5, 4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9하고 3이 되는 거죠. 그지? 나머지 값. 그리고 그 다음 2번이야. 나에서 각 원문을 암호화한 암호키의 개수야. 우리 암호키 4개가 아니라 몇 개야? 11하고 13. 2개인 거죠. 그지? 자, 그리고 3번. 잘 봐. 다에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있잖아. 지금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다시 어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왜냐면, 왜 봐봐. 우리 암호키로 또 나눠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실판 봐. 얘는 지금 어땠어? 암호키 11하고 13으로 나눴을 때 결과값이 5, 1. 얘는 4, 2잖아. 그럼 그 결과값이 어때? 암호키보다 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언제 나누라 그랬더라? 암호키하고 똑같거나 그리고 아니면 크거나 그랬을 때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선택지. 정답은 3번이죠. 라에서 암호키를 알잖아. 그러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아니야. 암호문을 알아야 돼. 암호문이랑 암호키를 알아야 원문으로 복호화가 되는 거잖아. 됐지? 자, 그리고 5번. 가에서 다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산 결과값은 암호문과 달리 아니죠? 우리 암호문도 어차피 뭐가 나와? 청수였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됩니다.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봐봐. 우리 A 세로줄까지는 다 읽은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이제 몇 문단? 6문단이죠.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럼 CRT 방식은 그냥 말 그대로 퍼펙트한 걸까? 그죠? 자, 근데 얘도 똑같이 어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보다는 격자 기반보단 좋다. 그럼 잘 봐. 이 방식 또한 안전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서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이 꼭 필요한 거야. 아, CRT 방식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앞에서 나왔던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지? 근데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밑줄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정수 단위로 암호화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앞에 게 떠올라야 되는 거지. 앞에 우리 격자 기반은 어땠어? 비트 개별적으로 암호화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지?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 근데 얘는 어때? 정수 단위로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장 공간을 격자 기반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격자 기반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장점인 거잖아. 됐죠? 그리고 또한 앞에 장점이 나왔으니까 뭐 나오겠어? 뒤에도 똑같이 장점이 또 나오겠죠?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그지? 우리 봐봐봐. 원문 그대로 연산하는 게 아니야. 그지? 아까 뭐라 그랬었더라? 지금 은행 그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내가 다 세보는 게 아니야. 금고 열어보지 않고도 세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 방식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에 비해서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격자 기반 방식과 달리 병렬적. 아, 얘는 뭐가 안 되는구나.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순 없어. 하지만 얘는 뭐가 가능하구나. 병렬 연산이 가능하구나.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동형 암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어렵죠. 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그리고 A 나와 있는 지금 문제까지 다 했어. 보기 나와 있는 문제.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뭐랑 비교? 격자 기반이랑 CRT랑 비교하는 문제. 그럼 이제 쉽죠?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나와? 3번 나오죠. 왜냐? 달리가 아니라 어차피 얘도 뭐는 추가해야 돼. 지금 오류값은 둘 다 추가해야 돼. 그지? 근데 다만
얘는 비트 단위, 얘는 정수 단위로 암호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공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연산 속도도 빠를 수 있겠지. 그지? 3번이 정답.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휘 문제는 몇 번입니까? 4번 골라주면 되겠지. 거기 도달하다. 뭐에 도달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한계치에 도달하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어휘는 어렵지 않았을 테고 요것만 이해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